네, 안녕하세요. 연극술사의 춤추는 별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연께서 연극술사가 깨달은 소소한 이야기, 저는 이번 시간은 교육, 네, 양육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지금 아직 초등 6학년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네, 네. 이게 공통적인 거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건 내 아이가 정말 당당하게 정말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딱 어떤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딱 갖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는 다 공통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려고 뭐 어떤 부모님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학원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으신 거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아이를 이렇게 키우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내 아이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직업을 갖고 잘, 네, 이 사회에서 조금 더 인정도 받으면서, 네, 그렇게 본인도 만족도 하면서 자기 색깔의 목소리도 내가면서 좀 이렇게 커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크고 있는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있죠. 악동 뮤지션, 예. 정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도 하고 자기 곡을 직접 만들고 또 작사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과는 조금 다른 또 행보를 걷고 있죠. 또 성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런 부분도 정말 자기만의 색깔을 딱 드러내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다들 멋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모 입장이니까 아우 저렇게 악동 뮤지션처럼 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또 이렇게 어떻게 키웠을까? 쟤를 악동 뮤지션 어떻게 키웠을까? 그래서 저도 근데 뭐 막 찾아보진 않았어요, 일부러. 근데 최근에 악동 뮤지션 이제 아버님이 그 인터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어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공개가 많이 되셨었나 봐요. 어떤 교육을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함께 지냈다, 이제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이제 생활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많이 됐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제 공개된 부분 중에서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된 부분이 악동 뮤지션처럼 저렇게 정말 자기 삶을 저렇게 똑부러지게 살고 자기 분야를 또 저렇게 딱 자기가 원하는 일을 또 저렇게 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어렸을 때 몽골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라는 그런 대자연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막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막 이슈가 됐대요. 그렇게 대자연 속에서 키워서 저렇게 됐대. 또 그 학교를 못 보냈던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 현장에. 그러다 보니까 홈스쿨링을 했는데 이제 홈스쿨링만 좀 이렇게 부각이 돼가지고 홈스쿨링을 해야 돼. 저렇게 자유롭게 자기만의 색깔을 내면서 자기 분야의 일을 하려면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구나. 역시 제도권 교육은 아니야. 막 또 그렇게 해서 막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다고 하는 말씀들 이제 인터뷰상에 있었는데, 저는 쭉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요거는 좀 제가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년에 따라 하게 되었던 교육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 방법, 그런 방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은, 교육 방법들은 각각 사람에 따라 자신들의 개체의 특성이나 습관이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이러한 다양한 변수의 인연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물질화되어 그 모습을, 그 상황을, 그런 교육 방법 등은 드러내 보여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러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교육 방법들은 그런 그 악뮤의 부모님, 그 악뮤라는 어떤 특성, 그다음에 그런 상황, 그 몽골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교육 방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났던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육 방법에 어떤 열광하고 막 거기에 그 막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닌 교육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본질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다. 우리는 그 본질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앙미우 부모님의 교육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모가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그 이찬혁 군이 사춘기가 되어가는 그 무렵에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기독교 신자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라 이제 그게 하느님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깊은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인도자, 내면의 참자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내면의 깊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과 진심 어린 소통의 시간을 가지셨더라고요. 그게 그냥 정말 뭐 막 잔소리식의 일방적인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깊은 눈을 보고 깊게 대화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동안 어떤 사춘기 시간까지 오면서 커가면서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리게 사과를 했다. 라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부모님이 이제 보여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좀 선은 좀 그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두리를 좀 정해주셨죠.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것도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냥 그냥 막 놀아, 그냥 뭐 막 그려봐 라고 하면은 더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그때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걸 해봐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좀 시간표로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조금 제한점을 두셨다라는 것도 저는 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자유를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게 더 넓게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앙미우 부모님의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현상, 어떤 방법만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틀에 박힌 제도권을 따라가게 되는 같은 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것도 똑같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 형식의 틀을 따라가는 격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아이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이찬혁 이 앙미우 악동 뮤지션 부모님들도 그 본인의 성찰의 시간대에 이제 깨닫게 되셨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아이는 특히 나와도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 부모하고도 다르구나.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나하고도 다르구나라는 부분도 크게 깨달으셨다고 하시는데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는 또 악동 뮤지션과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 속에다가 또 거기다가 끼워 맞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동 뮤지션 부모님이 했던 교육의 본질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가 일단은 나라는 부모하고도 내가 낳았지만 다르다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그런 스스로 정말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성찰하는 시간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연극설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